자동차 산업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죠. 극도로 복잡한 기술 디자인, 제작, 마케팅, 생산시설, 유통, 서비스 채널을 관리해야 하고 각종 규제와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00년 가까이 사업해온 거대 자동차 업체들보다 더 잘 해내야 합니다. 테슬라는 10여 년간 서서히 성공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고 있죠. 오늘은 일론이 비밀 계획이라고 하면서 수차례 자세히 설명했다는 3단계 전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전기 자동차 전문지 차지드의 편집장 찰스 모리스의 테슬라 모터스를 참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피스커 카르마라는 차를 아시나요? 2005년 에스턴 마틴과 BMW 유명 자동차 모델을 디자인한 헬리크 피스커가 자동차 제조업체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카르마라는 고성능 전기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2011년에 피스커와 관련된 뉴스는 장밋빛이었습니다. 벤처캐피탈에서 수백만 달러,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528밀리언 달러를 대출을 받아 사업을 했죠.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배터리를 A123이라는 회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생산은 핀란드에서, 디자인 및 에너지링 작업은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탑기어 매거진 편집자 찰리 터너가 말했습니다. 카르마는 총기가 넘쳐나며 지적이면서도 화려한 분위기가 더해져 있다. 게다가 아주 부드럽게 작동도 잘 되고 보기에도 좋다. 그야말로 꼭 갖고 싶은 짜릿한 차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업체 A123의 수익성이 위태롭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피스커는 그 회사에 대한 배터리 주문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고 제조상의 결함 때문에 A123의 배터리 일부를 리콜해야 했습니다. 피스커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2012년 헬리크 피스커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피스커는 결국 파산의 길을 걷게 되고 말았습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2008년의 탑기어는 테슬라의 초창기 전기 자동차 로드스터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이었는데요. 테슬라가 성공한 전략 3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바로 소량 생산, 비싼 가격, 고급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테슬라 5명의 창립 멤버는 2004년 로드스터 개발을 시작했죠. 로드스터 한 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150밀리언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로 1,500억 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로드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로터스 앨리스라는 차의 스타일링을 가져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배터리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이었죠. 이 내연기관차 로터스 앨리스의 외관은 아주 뛰어나죠. 이 차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몰고 다닌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06년에 산타모니카 공항 경납고에서 350명 초대 손님 앞에서 로드스터는 공개되어졌습니다.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주지사였던 아놀드 시왈제네거는 로드스터를 축혀 세워줬습니다. 모든 산업이 지구온난화의 싸움에서 동참해야 하는데 연비가 뛰어난 이 로드스터는 환경혁명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직접 시승해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군요 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로드스터는 비즈니스 위크로부터 2007 최우수 제품 디자인상을 받았고 타임으로부터 최우수 발명품상을, 듀폰 레지스트리로부터 2009 최우수 이색 친환경 자동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투자은행이 파산되면서 신생 자동차 제조업체의 대출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동차 업계 최강자인 GM이 파산을 했죠. 규모가 작은 많은 부품 업체들 역시 파산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생산 일자를 맞추지 못했고 은행 잔고는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 역시 순조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테슬라는 직원 363명 가운데 87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디트로이 공장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 크리스마스 전 주말입니다. 페이팔을 매각하고 남겨둔 돈을 전부 꺼내서 테슬라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테슬라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일론은 또다시 개인 돈 40밀리언 달러를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 돈으로 총 75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그 배짱과 자신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투자 설명에 참석한 투자자 모두로 하여금 최대한 많은 투자를 해야겠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배운 것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2008년 1월 기술로 다임러와 정부로부터 현금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드스타는 개발한 기술과 노하우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죠. 다임러 부사장 헤르베르트 킬러 교수가 테슬라 차에 올라 핸들을 잡고 쌩하니 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터리 공급을 위한 70밀리언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465밀리언 달러 대출 프로그램 승인을 받아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2009년 3월 26일 모델 S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500대 이상의 모델 S 예약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0년 마침내 테슬라는 기업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적자 중인데다가 자동차도 겨우 1000대 정도밖에 못 팔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업 공개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본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17달러로 시작된 공모가가 24달러로 마감이 되어 하루에 41%가 치솟았습니다. 총 주가 226밀리언 달러가 뛴 것입니다. 1956년 포드의 기업 공개 이후로 최초의 자동차 제조업체의 IPO였습니다. 테슬라가 더 나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비결 중에 하나는 뼛속까지 전기 자동차라는 것입니다. 일론은 2012년에 한 인터뷰에서 기존의 로터스 앨리스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방식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전기 구동 장치를 장착하고 나니 모든 완충 장치에 문제가 생긴 데다가 중량이 30%나 늘고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타기 편하게 자동차의 기본을 이루는 차대 셰시를 늘려야 했는데 그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럴싸했는데 막상 해보니 어리석은 아이디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델 S의 구조는 스케이트보드의 구조와 흡사합니다. 차량 바닥에는 배터리 팩을 깔고 모터는 뒷바퀴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뒤 그 위에 모든 공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히 혁명이라 할 만합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차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요소는 사이클 선수처럼 디자인하기입니다. 폴란츠 폴츠하우젠은 모델 S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장거리 사이클 선수들을 보면서 모델 S의 디자인에 반영했습니다. 사람도 어깨와 엉덩이, 허벅지 등의 군살이 없이 탄탄하고 자세가 좋아야 오래 달릴 수 있듯이 자동차도 불필요한 무게가 없어야 멀리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사이클 선수는 아주 먼 거리도 달릴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짧은 거리도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디자인에 그대로 반영해 장거리 사이클 선수가 몸매를 다듬듯이 테슬라 역시 다듬고 또 다듬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중급 수준의 차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죠. 2012년 8월 일론은 말했습니다. 나는 3세대의 자동차를 만들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혁신적인 방법을 써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3만 달러 선의 저렴하지만 뛰어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게도 20에서 30% 더 가볍게 만들 겁니다. 그러자면 규모의 경제가 도움을 줄 것이고 자동차 크기를 줄이는 건 역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2016년 3월 언론계의 모든 사람들은 꿈의 가격 35,000달러를 맞추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별 5개의 완벽한 안전도를 갖춘 모델3가 만들어졌고 머스크가 모델3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끝냈을 무렵에 이미 예약자가 11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모델3는 제작 능력을 확인시켜줬고 딜리버리 숫자가 50%씩 성장해 나가며 규모의 경제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죠. 이제 확충된 텍사스 기가 팩토리를 통해서 약 52만 대를 생산할 것이고 기가 베를린을 통해서 약 70만 대를 더 보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차량 충전을 위해서 3만 개 이상의 슈퍼차저를 보유하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글로벌 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완전한 청정 에너지 생태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환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성공 전략 3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점점 더 많은 EV 업체가 속도를 내면서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는 전기차 대부분의 분야에서 10년을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만족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말이죠. 머스크가 더 많은 주식을 매도하고 FOMC 결과를 앞두고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이슈는 테슬라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매출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